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폐아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뭘까? 그리고 고민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 아리클을 헬스라인이라는 아리클에 나와 있는 healthline.com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을 제 경험과 더불어서 한번 쉐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로서 난 충분히 아이에게 잘 해주고 있는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기르다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테라피다 뭐 이게 바쁘잖아요. 주말에도 뭐 테라피 쫓아다니고 운전해야 되고 센터에 가야 되고 뭐 스피치, OT, 이번 스포츠까지 하는 친구들이라면 부모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항상 고민되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죠. 아이가 해피한가? 아이가 즐거운가? 난 충분히 더 잘하고 있는가? 아이가 내가 이렇게 더 함으로써 아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또 성장함으로써 또 더 발전되어지고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때로는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폐 커뮤니티 무슨 그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렇게 치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하고 또한 유튜브를 보면서 난 저만큼 열정이 있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과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10여 년 넘게 자폐를 키우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근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불안감. 근데 그 불안감으로 인해 오는 우울과 스트레스.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또 다른 것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프로바이드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푸시하고 뭐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노페인 노게인이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 어쨌든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또 이 마음 한편으로 불안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 애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애는 스피치 어프락시아가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실행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와주고 한참 도와주고 뭐 할 수 있는 걸 많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할수록 유도하고 하지만 아이의 입은 도통 열리질 않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이 머리 어디 부분에 그 신경 조직에서 시그널이 이 머슬로 가는 거에 그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 스피치 패설러지스트라고 그러죠. 스피치 테라피스트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프락시아 실행증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리갈레스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이하고 저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질하는 거, 아이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뭐 등등등에 보면 아이는 저랑 꾸준히 소통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다른 사람이랑도 이런 큐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고 소통하면 좋겠지만 이건 같이 산 가족들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게 저에게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점점 커가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사실 부모들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쵸? 아이보다 더 오래 살아서 아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싶은데, 그 건강이라는 부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더 오래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자기 삶을 이 세상과 세퍼레 분리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좀 하면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른이 돼가는 과정, 어떻게 잘 트랜지션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사실 있어요. 이제 12살이거든요. 이제 곧 13살이 되고, 좀 지나면, 이제 금방이죠. 한 5, 6년 후면 고등학교 졸업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지금도 중학교 1학년인데, 미국 학년으로 7학년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잖아요. 요즘 애들이 성숙도가 굉장해요. 중학생들이 키도 크고 그 육체적 발달도 크고 그리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애들 보면 거의 어른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애모가 애띠고 어려 보여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얘는 거의 어른들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 애는 학교 이렇게 정문에 가면 또래들보다 너무 애기 같아. 그냥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조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른이 된다는 거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자기가 디시전한 거에 대한 그 결정권도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 애는 되게 시비얼티 중증이라 그래서 뭐 어쨌든 24시간 그 헬퍼 혹은 도움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저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는 그 아이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친구들, 자기만의 어떤 취미나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것들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른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아이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입니다. 일단 어덜트 트랜지션 그 어른으로 학생에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그 과정만 잘 스무드하게 되면 이 퓨처를 자기가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면 미래를 개척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비장애인들도 어른으로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그거를 해나간다.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저거 사실 조금 두렵고 겁나고 그럴 때가 종종 와요.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그런 느낌이. 그 운전하거나 별 이렇게 웃고 깔깔대다가도 앞에 이제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앞에 아이들이 또래들이 이렇게 막 웃고 가방 메고 떠들면서 가는 거 보거나 뭐 자기들 그 뭐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얘네들은 확실히 얘하고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제가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미래에 살 수 있을까? 분명 저는 그냥 제가 대충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어떤 모습의 미래를 갖고 갈까라는 그 궁금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너무 큽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고민하는 것도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를 보내줘야 되는가. 저희 큰애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서 네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거기서 그다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아빠로서 남자로서 가족으로서 뒤에서 백업은 돼주겠죠. 아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가서 네가 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장애인이 큰애한테는. 근데 우리 둘째한테도
가라 그래야 되나? 가서 네 세계를 가꾸고 네 동료들과 그거를 하라 그래야 되냐? 네가 말을 못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음, 그런 거죠. 그래서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조바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큰 계획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해놓고 아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플랜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재산이라는 거 열심히 모아도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아이가 살 수 있게. 근데 시간이 되면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이가 40이 되고 그렇게 된 나이가 이제 격차가 생기면 어른이 됐을 때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가 가끔 방문할 게가 될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내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네, 나 아빠로서 혹은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그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우리 아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랑을 구분 못하고 좋아하는 걸 구분을 못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지 못한다.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이게 아주 막연하고 단순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이 친구는 사랑하는 걸 알까? 저희 아이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와서 앉고 자다가도 이렇게 얼굴 돌려서 뽀뽀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또 그 맛에 저도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애가 동물들이 자기 새끼 혀를 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쪽쪽 빨아대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죠. 아이가 그게 사랑이라는 건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막연한 고민이 있습니다.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물론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특별히 언컨디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을 생각은 없어요. 뭘 돌려받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어주는 그런 테일 케어, 서포트 이런 것들을 그 사랑이라는 범전에서 우리 아이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배우자도 찾게 되고 또 커뮤니티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바운딩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좀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사실 장애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제가 저희 학교에 부모님이 하나 있어요. 그 백인인데 핸디맨이고 뭐 집이 이게 자잘한 거 잘 고치는. 그래서 그 아저씨랑 그 아저씨죠. 아저씨 저보다도 열 몇 살이나 많아요. 근데 너무 친구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네가 죽은 다음에 너 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줄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갖고 있는 재산 주려고 트러스트 신탁을 좀 만들어서 열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넣고 있고 또 모든 자기네 재산도 다 그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분명히 살아갈 텐데 아빠 엄마처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건 부모님들이 아마 커먼하게 저 말고 다 갖고 계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살 수 있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잘 이겨내고 혼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죽으면 끝이에요. 뭐 제가 고민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죽기 전까지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고 싶은 그런 부모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걸 찾아보다가 이 헬스라인닷컴에 나와 있는 기사와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좀 상충하는 것 같고, 또 많은 그 자폐, 제가 자폐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그냥 장애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고 잘 버텨내고 있고, 또 아이도 자기 그 리미티드한 장애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지금 삶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런 고민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웃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